세계적인 거장 감독 조지 밀러 감독의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 시리즈 매드맥스. 지난 2015년에 개봉한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이후 무려 9년 만에 신작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이번에 개봉한 영화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는 전작의 프리퀄 작품인데요. 분노의 도로에서 맥스의 동료이자 핵심 주인공이었던 사령관 퓨리오사의 과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는 과연 어떤 작품일까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는 퓨리오사라는 캐릭터의 어린 시절 과거로부터 시작해 현재 시점으로 나아가는 선형적 이야기 구조를 가집니다. 분노를 뜻하는 단어 퓨리와 유사한 발음인 그녀의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그녀의 인생은 분노라는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본 작품은 시리즈를 관통하는 설정, 즉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관을 그 배경으로 합니다. 일련의 이유로 멸망에 준하는 상황의 세계, 기존 윤리관은 사라지고 생존을 위해서라면 약탈도 서슴지 않는 약육강식의 세계죠. 황무지밖에 남지 않은 이 거친 세계관 속에서 오아시스처럼 풍요로운 땅 출신인 퓨리오사. 어린 그녀는 고향 땅에 침범한 바이커 세력에게 납치되고 이어 그녀를 구출하려던 어머니가 그들에게 살해당하는 끔찍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이커들의 대장 디멘투스를 향한 증오. 이것이 그녀의 마음 가장 깊은 곳, 근원 속에 남은 분노의 시발점이죠.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서로를 죽여야 하는 황무지의 삶을 배우게 된 퓨리오사는 일련의 과정 끝에 물과 식량이 넘치는 땅이자 지배자 임모탄의 본거지 시타델에 속하게 됩니다. 이때 제법 흥미로운 점은 그녀가 디멘투스 혹은 임모탄 등 독재자의 소유물이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 거부의 단계에서 나아가 퓨리오사는 그녀 스스로의 힘으로 더 나은 현재를 쟁취해내죠. 디멘투스의 전리품에서 임모탄의 어린 신부로, 임모탄의 아내에서 시타델의 기술자로, 차량 기술자에서 전투 트럭의 책임자, 근위대장 퓨리오사로 거듭나기에 이릅니다. 따지고 보면 이 모든 삶의 과정은 어린 시절로부터 시작된 분노와 그 뜨거운 감정을 기원으로 하는 일종의 악바리 근성 덕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고향 땅에 돌아가겠다는 무엇보다 확고한 의지로 이뤄낸 것이죠. 그녀는 아직 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녀의 탈출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최소한 전작을 본 관객이라면 이번 영화를 보기 이전에 기대할 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광활한 황무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화려하고도 강렬한 액션입니다. 생각해보면 전작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는 무척 특별한 작품이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 활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현실감을 살리는 연출 방식을 활용해서 그야말로 최고의 찬사를 받았는데요. 사실 이번 작품의 경우에는 전작과 비교했을 때 컴퓨터 그래픽의 활용이 다소 들어간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작품의 액션이 별로냐고요? 글쎄요. 여전히 도로 위에서 펼쳐지는 액션은 관객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감독이 액션 연출에 있어서 성공했던 기존의 문법에서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시도를 했고 무척이나 성공적이었거든요. 예컨대 황무지라는 탁 트인 개활지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저격 액션, 지상과 공중을 오가는 창의적인 전투 방식, 퓨리오사와 디멘투스 등 캐릭터가 보여주는 전략적인 면모가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더불어 전작에서 느낄 수 있었던 액션의 특징 역시 훌륭하게 재현됐는데요. 바랄라에 가기 위해서 스스로를 증명하는 워보이들의 폭발 액션,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 같은 거대한 모래폭풍 속에서의 질주, 전투 트럭을 중심으로 하는 카체이싱 장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엔진의 힘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배기음이 스크린을 넘어 관객들의 심장까지 뜨겁게 울리는 느낌을 주는데요. 이 진동과 어우러지며 긴장감을 증폭시키는 사운드 트랙도 무척 탁월했다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액션 연출만 바라보고 영화관에 가더라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IMAX, 돌비, 4DX를 비롯해 넓은 스크린과 강렬한 음향을 만날 수 있는 영화관, OTT와 같은 스마트폰 환경이 아닌 이 공간에서만 온전히 느낄 수 있는 본작의 매력에 푹 빠져보는 것도 무척이나 즐거울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전 작품에서 관람객들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은 대사가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 워보이들이 늘상 외치는 기억해줘라는 대사라고 생각하는데요. 시타델의 광전사 워보이들이 전사하기 이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달라는 맥락의 대사였습니다. 때문에 영화 매드맥스 분노의 도덕 속 기억은 맹목적인 믿음을 기반으로 한 광기에서 출발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억의 의미는 일련의 여정 속에서 사랑의 감정과 유대라는 경험을 토대로 보다 멋진 의미로 변하게 되는데요. 광기로 얼룩진 나 자신의 구원이 아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숭고한 희생, 무척이나 헌신적인 사랑의 의미로 마침내 적히게 되었죠. 이제 본작의 경우는 어떨까요? 분노라는 키워드로 수식할 수 있는 퓨리오사는 작품의 결말부에서 자신의 원수 디멘투스를 만나 날 기억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의 기억은 분노에서 기인한 복수 심리와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어린 시절 납치되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분노, 너무나도 잔인하게 어머니와 전우를 잃은 분노죠. 그런 퓨리오사의 눈앞에 둔 디멘투스는 무척이나 태어난 것을 넘어 기뻐 보입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과 같은 존재라고 말하죠. 슬픔을 잊기 위해서 분노하는 존재. 자신의 진정한 후계자이며 황무지의 지배자 리틀 D라고 외치기에 이릅니다. 이쯤에서 다시 떠올려 볼까요? 퓨리오사는 디멘투스가 그러한 것처럼 그저 자신의 슬픔을 잊기 위해서 끊임없이 분노하는 폭력적인 존재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그녀는 기억하는 존재입니다. 어린 시절 떠나온 고향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언젠가 꼭 고향에 돌아가라는 어머니의 말을 기억하고 자신의 전우였던 잭과의 유대감을 기억하죠. 그리고 이런 퓨리오사의 기억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디멘투스의 최후에 대한 묘사 방법입니다. 혹자는 퓨리오사가 복수심에서 기인한 분노에 사로잡혀 어머니 혹은 잭의 죽음과 같은 방식으로 디멘투스에게 복수했을 것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늘 가지고 다니던 씨앗을 그에게 심는 방법으로 복수를 했죠. 씨앗, 그것은 고향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이어진 유산이고 잭과 함께 나눈 추억의 징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전작 분노의 도로 속 모든 사건의 출발점, 그러니까 아내들과의 탈출을 암시하는 맥락을 가지죠. 요약하자면 퓨리오사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에 사로잡혀서 혹은 슬픔을 잊기 위해서 분노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녀는 씨앗,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을 언제나 자신의 마음속에 간직한 존재죠. 그리고 이 기억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씨앗을 심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라는 달콤한 열매를 쟁취하는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어떻게 보면 독재자에 불과한 디멘투스를 넘어서 신화를 만들어낸 진정으로 위대한 존재인 것이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본 작품은 결국 전작인 분노의 도로와 이어집니다. 이때 두 작품의 원어 제목을 살펴보면 참 흥미로운 지점을 찾을 수 있는데요. 퓨리오사가 시작한 매드맥스 사가가 결국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즉 퓨리로드로 이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본 시리즈의 상징적인 주인공이 맥스지만 두 작품에서만큼은 퓨리오사가 진정한 주인공이라는 생각도 들어오네요. 실제로 전작과 본작의 서사와 주제를 관통하는 퓨리오사의 캐릭터성이 있는데요. 본작에서는 강한 소유욕을 지닌 독재자 디멘투스를 상대로 스스로를 구원했고, 시간대상으로 미래의 시간대를 다루는 전작에서는 마찬가지로 독재자인 임모탄으로부터 모두를 해방시키는 구원의 기수가 된다는 점입니다. 마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같지 않나요? 사실 두 작품 모두 그 줄거리를 살펴봤을 때 이야기 구조 자체는 무척 간단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이어지는 액션 연출로 서사적 아쉬움을 완벽하게 메꿔내고 있죠. 한편 전작에서는 가볍게 언급되는 정도로 지나간 본 시리즈의 세계관에 대한 설정이 이번 작품에서 확장 및 구체화된 점이 참 좋았습니다. 가스탄과 무기농장 그리고 시타델의 묘사가 이 세계관을 더 풍성하게 만든 느낌이랄까요? 다만 후반부에 나오는 40일 전쟁에 대한 묘사만큼은 그 디테일에 있어 아쉬움이 남았던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빌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풀어보고 싶습니다. 이번 작품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는 메인 빌런인 디멘투스와 동시에 전작의 메인 빌런 임모탄을 함께 그려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때 두 인물 모두
무게감 있게 표현한 것이 개인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먼저 디멘투스의 경우 경박한 면모가 있으나 잔혹함과 카리스마, 지략가적 측면을 강조합니다. 그 퓨리오사를 여러 차례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죠. 동시에 시타델의 주인 임모탄의 경우 역시 어떻게 그가 황무지의 지배자가 될 수 있었는지 그 카리스마와 두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한참 나올 때 전작인 매드맥스 분노의 도도를 반드시 관람하고 본 작품을 관람하라는 추천이 많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영화를 본 이후에 분노의 도도를 다시 보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번 작품을 통해서 쌓인 퓨리오사의 서사가 어떤 결말을 향해 나아가는지 살펴보는 것도 무척 색다른 경험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영화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는 전작 매드맥스 분노의 도도의 프리퀄답게 그 특성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영화입니다. 황무지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액션과 심장을 울리는 엔진 소리, 그 싸움 현장의 긴장감을 증폭시키는 드라마틱한 사운드 트랙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죠. 나아가 전작에서 부족했던 세계관을 구체적으로 확장시키고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출발해 희망을 품은 자유의 기수로 성장하는 퓨리오사의 신화를 써나갑니다. 전작을 뛰어넘는 작품은 아닐지 몰라도 시청각적으로 극장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액션 영화의 정수를 꽉 채워 담은 훌륭한 영화는 확실한 것 같네요. 영화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에 대한 제 평점은 8점입니다. 대사가 거의 없이 표정과 분위기만으로 작품을 이끄는 아냐 테일러-조이, 경박함과 잔혹함 그리고 카리스마를 동시에 보여준 크리스 햄스워스의 연기력 또한 무척이나 탁월했다는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최소한 우리에게 토르 역할로 익숙한 크리스 햄스워스는 그 이미지를 확실하게 지어낸 것 같네요. 황무지와 배기음 그리고 분노, 그 신화를 기억할게 라는 한 줄 평 또한 함께 남겨보고 싶습니다. 추후에 영화 매드맥스 5편이 개봉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봉일이 언제가 될지 알 수는 없지만 벌써부터 많은 기대감이 들어오는데요. 과연 이어지는 작품에서는 어떤 이야기 그리고 액션을 선보일지 기대해봐도 좋겠네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